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경쟁 PT에서 마지막 주자로 나섰습니다. 가수 싸이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화예술인들도 힘을 보태면서 2030년 문화 엑스포 개최에 대한 자신감을 뽐내고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서 헤지펀드 엘리엇에 1,300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는 속보도 뉴스도 들어와 있죠. 관련 내용을 유한울 체크가 정리했습니다. 5시 하면 다정해 정혜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수요일의 뉴스픽 5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부산은 준비됐다. 국정농단 청구서, 가처분 신청, 속도 조절, 재검토로 가져왔습니다. 벌써 여름 휴가철이 왔습니다. 6월에 일찌감치 휴가를 떠나는 분들도 계시던데 우리 정혜원님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코로나도 엔데믹이 됐으니까 오랜만에 해외로 나가볼까 생각 중인데요. 그 전에 오늘 주어진 일부터 해야겠죠. 해외여행의 염원을 담아서 오늘은 톡파원 모드 가동합니다. 프랑스 파리로 갑니다. The World Expo Busan will be a solutions platform addressing humanity's complex and urgent challenges. The Busan Expo will be a venue creating new business opportunities. 네, 프랑스 파리에서는 지난밤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전, 그중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4차 경쟁 프리젠테이션이었는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직접 PT에 나섰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바로 61조 원 규모의 경제 유발 효과 때문입니다. 2030년 엑스포, 우리가 앞서 열었던 1993년 대전, 2012년 여수 엑스포 와는 달리 이 전시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개최 기간도 6개월로 이전의 2배인데요. 따라서 부산에서 열 경우 관람객 5천만 명이 몰려들면서 일자리도 50만 개 만들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렇게까지 사활을 거는 겁니다. 세상에 없던 세상을 바꾼 단 하나의 엑스포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새로운 엑스포를 원해 부산에 유치해. 네, 이렇게 오징어 게임으로 세계를 평정한 배우 이정재 씨뿐만이 아니고요. 방탄소년단도 홍보대사로 뛰었습니다. 저도 직접 갔습니다만 그룹 활동 중단을 선언한 와중에도 부산에서 콘서트를 열었고요. 앞선 3차 경쟁 PT 영상에 직접 등장했습니다. 기후위기, 양극화, 인구 고령화, 디지털 소외 현상 등 세계 곳곳에는 저마다 다른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서로를 비추며 빛나는 우주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네, 이쯤 되면 눈치채셨을 텐데요. 우리가 내세우는 전략, 바로 문화강국에서 열리는 문화 엑스포입니다. 우리나라의 4차 경쟁 PT는 이 아이돌 그룹 에스파의 카리나가 열고 닫았고요. 가수 싸이도 파리 현지에서 연설에 나섰습니다. 이 에펠탑이 보이는 트로카테로 광장을 무려 2만 명의 강남스타일 말춤으로 소놓았던 2012년을 다시 상기시키면서요. 부산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In case for someone who's having hard time recognizing me, let me wear this before I finish. Distinguished delegates, I'm so grateful even after 10 plus years, my song Gangnam Style still can bring people together whenever it's on. I believe the World Expo 2030 Busan will do the same, bring the whole world together and shape a better future for all of us. Thank you so much. 그리고 또 하나의 전략은 결초 보은입니다. 부산은 6.25 전쟁 당시 대표적인 피난지였죠. 이 점을 부각시키면서 그때 받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이제는 우리가 돌려주겠다고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 한다면서 호평이 나왔습니다. The war 70 years ago once turned Korea to ruin. But thanks to the help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Korea transformed itself into an economic powerhouse full of high-tech industry and innovative technologies. Korea wishes to give back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at it has received thus far. 개발도상국에서 첨단 기술과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을 어필한 것이나 또 우리가 국제사회로부터 받았던 여러 도움을 다시 보답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세계적인 그 공감대 또 경쟁국과 차별되는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그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데는 김건희 여사도 힘을 보탰습니다.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장외 여론전을 펼쳤는데요. 6.25 당시 부산에서 예술가들이 모였던 광복동 다방 밀다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을 재현한 부산 다방에 이렇게 기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믹스커피를 마셨습니다. 당시 예술가들이 즐겼던 커피이자 오늘날 한국의 대표적인 음료라고 소개했는데요. 배경음악은 돌아와요 부산항해로 깔았습니다. 돌아와요 부산항해라는 노래입니다. 조용필.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이제 헤어진 가족들이 부산에서 만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파리가 아주 열정적인 도시잖아요. 근데 우리 부산 엑스포 2030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비로소 아주 지금 현재 굉장히 뜨겁습니다. 대한민국도 뜨거운데 우리 부산은 더더욱 뜨겁습니다. 네, 이렇게 열띤 유치전, 우리의 상대는 이탈리아 로마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입니다. 두 나라의 경쟁 전략은 친환경 엑스포라고 하는데요. 후발주자로 시작해서 3파전이 되기까지 열심히 달려온 우리나라입니다. 최종 개최지는 11월 28일 파리에서 국제박람회기구 179개 회원국의 비밀 투표로 정해진다고 하는데요. 좋은 소식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Busan is ready. We are united. Let's transform our world and navigate toward a better future. See you in Busan in 2030. Thank you. 네, 두 번째 픽은 국정농단 청구서입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69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 PCA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지연이자와 법률 비용까지 포함하면 정부가 물어줘야 할 돈 1,300억 원가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엘리엇 측에 약 5,300만 달러, 우리 돈 690억 원가량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애초 엘리엇에서 요구한 1조 원가량의 청구액과 비교하면 7%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겁니다. 네, 우리 정부가 왜 일개 헤지펀드에게 돈을 물어줘야 할까요? 지금부터 설명해드립니다. 우선 엘리엇은 헤지펀드 중에서도 행동주의 펀드입니다. 단순히 투자만 하기보다는 자사주 매입, 또 자회사나 계열사의 보유 지분 매각 등으로 이 투자한 기업의 경영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 사냥꾼이다, 아니다, 주주 대변인이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분을 확보한 다음에 어느 정도의 주주의 위치가 되면 주주 제한을 통해서 경영진을 압박하고 이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주가가 다시 오르게 되는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게 되는데요. 그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송중기 씨가 막 이렇게 뭐 사람들 모으고 막 캠페인 같은 거 벌이고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약간 극단적으로 가면 거기입니다. 표대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네, 2015년 엘리엇이 딱 지금 들으신 설명처럼 행동에 나선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0.35대 1의 비율로 합병하겠다 공표합니다. 여기에 앞서 삼성물산 주식을 사들이고 있었던 엘리엇으로서는 삼성물산의 가치 지나치게 평가절하됐다면서 반발했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합병을 막기 위해서 빠르게 삼성물산 지분도 높여갔습니다. 동시에 임시 주주총회를 여는 것도 막아달라면서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까지 냈습니다. 법정에서 합병 비율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불법적이라고요. 예, 저희들이 뭐 법정에서 한 얘기, 그것이 저희들이 그 신청한 내용들 그 중에서 일부를 말씀드린 거고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더 서면 등을 낼 수 있게 재판장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또 준비해서 저희들 생각을 또 말씀드리고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임시 주주총회는 열렸고 이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처럼 표계포 대결이 벌어졌는데요. 이때 엘리엇에게 패배를 안긴 게 국민연금공단입니다. 최대 주주로서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해에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이 터집니다. 국정농단 사례 중 하나로 당시 문영표 복지부 장관 그리고 홍한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합병에 찬성 의견을 내라고 공무원들을 압박했다는 혐의가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2017년 2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라면서 거기에는 박근혜 청와대의 개입도 있었다고 판결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어제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문 전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과 문 전 장관 사이에 연결고리가 없다며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건넨 돈이 계열사 합병에 따른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네, 그랬더니 엘리엇이 2018년 우리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7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을 손해봤다면서 중재 신청서를 접수한 겁니다. 그런데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은 유죄로 대법원에서까지 확정이 났고 대통령의 승계 지원, 그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삼성은 국정농단 판결로 역사에 기록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정이 결국 국정농단 청구서라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엘리엇은 이 국정농단 사건 수사의 주역,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검찰 재직 당시 수사를 통해 정부 관료와 재벌 간 유착 관계를 입증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번 판정에 승복하고 배상 명령을 이행하기 바랍니다. 네, 그런 만큼 얼른 배상해 달라 이렇게 압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엘리엇에 1,300억 원을 물어주고 그 다음에 박 전 대통령 등 당사자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하자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법무부는 우선 엘리엇이 주장한 1조 원 중 7%만 인정됐다면서 선방을 했다는 입장이지만요. 이번 1,300억 원에 앞서 론스타 판정까지 더하면 세금 4,100억 원이 배상금으로 나갈 판이어서 우리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불복 절차를 밟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네, 다음 픽은 가처분 신청으로 가져왔습니다. KBS가 방통위의 TV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과 관련해서 헌재에 오늘 오후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16일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죠. 이 개정 절차를 정지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오늘 KBS를 비롯한 언론 노조는 정의당과 간담회도 가졌는데요. 이번 정부가 보이는 일련의 움직임, 언론 탄압으로 규정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집권 1년 만에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 지수가 역주행을 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행보로서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 또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공영방송 장악 문제, YTN 민영화 시도 등등이 시리즈처럼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픽은 속도 조절입니다. 올해 1, 2분기 계속 오른 전기요금, 3분기에는 오르지 않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정리해서 산업부에 넘겨야 하는 한전이 올해 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지금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겁니다. 진통 끝에 2분기 전기요금을 올린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고요. 여름철에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데 따라 당국이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재검토로 갑니다. 연세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이른바 화학적 거세가 다시 검토됩니다. 1심 재판부가 한 차례 기각했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 오늘 성도착층 분야 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직권으로 결정했습니다. 감정인을 증인으로 불러서 피고인, 즉 김근식의 재범 위헌성에 대해 전반적인 의견을 듣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